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놀의 파이썬 기초 강의 10강 제어문 중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6, 7, 8, 9강까지 4개에 걸쳐서 제어문을 배워봤는데 이 제어문들을 2개 또는 3개씩 같이 겹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보고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가지 케이스만 예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어문의 중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짤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종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코드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if문 더하기 if문. 두 번째, for문 더하기 if문. 세 번째, while문 더하기 if문. 그리고 for문 더하기 for문이에요.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코드를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if문을 2개를 중첩한 경우인데 그냥 코드를 보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우선 안쪽에 중첩한 거를 지우고 기본 형태부터 실행을 하고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나이를 사용자에게 입력받습니다. 제가 5살을 넣어볼게요. 5살을 넣으면 첫 번째 if문 조건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유아입니다가 출력이 되고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 15살을 넣으면 두 번째 청소년입니다가 실행이 되고 세 번째 25살을 넣으면 마지막 else에서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입력받아서 3가지로 우선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청소년일 때만 한 번 더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이때만 안쪽에서 한 번 더 3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웠던 이만큼의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이만큼의 코드는 우리 방금 위에서 봤었던 if, else if, else의 형태가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이 조건 안에서 한 번 더 세세한 분류를 하겠다 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들여쓰기입니다. 이 if문은 여기 else if 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크게 한 칸씩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 여기 프린트문은 이 else if 문 안에 있는 if 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크게 2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에는 요 안에서 나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청소년인데 10살이다. 그러면 청소년입니다가 뜨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초등학생이 뜨게 됩니다. 15살을 넣으면 청소년과 중학생이 뜨고 18살을 넣으면 청소년과 고등학생이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if문의 중첩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두 번째 케이스인 for문 더하기 if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먼저 처음에 사용자에게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for문을 활용을 해서 1부터 n까지 프린트를 할 건데 만약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7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1에서부터 7까지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for문 안쪽에 if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if문을 해석을 해보면 i의 값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 i는 3의 배수들을 뜻하는 게 되겠죠. 자, 이때는 프린트를 x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369 게임에서 약간 변형을 한 건데 3의 배수일 때는 x 표시로 띄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숫자로 띄우는 예제인 거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다른 숫자들은 그대로 프린트 i를 해줍니다.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하는 와중에 뭔가 분류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안쪽에 if문을 써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제가 7을 넣지만 이번에는 3의 배수인 3과 6의 자리에는 숫자 대신에 x 표시가 뜨게 됩니다. 중첩을 활용하는 4가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경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의 관계만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포문이 있고 그 안쪽에 if문이 있고 그 안쪽에 프린트가 있는 들여쓰기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세 번째, while문 더하기 if문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숫자를 두 개를 만들어 두고 하나는 0에서 시작하도록, 하나는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을 받도록 코드를 만들어 두었고, while문을 여기 조건 자리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true를 넣어서 이 상태에서 무한 반복하게, 그러니까 무한 루프죠? 저번 시간에 말했던 무한 루프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0이었던 숫자가 1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숫자가 찍히게 되고요. 그러다가 내가 입력한 예를 들어서 7이다. 그 숫자가 있으면 이 num2와 num1번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얘가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게끔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7을 넣어 보겠습니다. 7을 넣으면 1에서부터 7까지 출력이 되고 반복이 끝이 납니다. 여기 while문 안에 있는 if문을 통과해서 만난 브레이크 때문인 거죠.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while문과 if문의 조합은 종종 볼 수 있는 조합이에요. 마지막, for문 더하기 for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위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문에서는 범위가 1에서부터 6까지 돌아가고 그 값이 i가 되고 안쪽에 포문이 하나가 더 있죠. 마찬가지로 주사위 눈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6까지 범위를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중첩을 해서 이 안쪽에 프린트 i, j가 들어가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1,1부터 1,2, 1,6, 2,1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6,6까지 총 3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처음에 i 값이 1인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또 포문이 있죠. 그래서 i가 1인 상태에서 j는 1에서부터 6까지를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앞자리에 있는 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로 고정이 돼 있지만 뒤에 있는 j의 값은 1에서부터 6까지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6을 찍고 나면 이 포문이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깥에 있는 포가 일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 값을 2로 올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쪽을 실행하게 되면은 다시 이 j 값은 1에서부터 6까지를 반복하게 되니까 2,1부터 2,6까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i 값은 1을 증가해서 3이 되고 j 값은 1에서부터 6까지 요게 반복을 쭉쭉쭉쭉 해서 6,6이 되면은 두 개의 중첩된 포문을 다 실행을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방금 살펴본 요 네 가지 경우는 제가 좀 반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예제를 풀면서 정말 많이 접해볼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모두 꼭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늘 강조하지만 직접 해보는 거 아시죠? 오늘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